자, 8월 27일 화요일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9시가 돼서 두 분 바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약세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1%, 코스닥이 0.3% 마이너스로 스타트를 끌을 것 같은데, 일단 두 분의 개장 전략 들어본다면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뭐 일단은 좀 정세가 좀 애매해졌죠. 뭐 리비아에서 갑자기 뭐 생산을 좀 감축하고 해서 약간 조금 어수선한 상황인데, 일단은 뭐 이제 좀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일단 시장 자체가 스타트는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왜냐면 엔비디아나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도 뭐 테마적인 종목군들 좀 움직임이 나올 거여서 뭐 그 부분을 하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수급이 좀 쏠릴 겁니다. 그래서 뭐 비대면이라든지 파업 이슈 있죠, 29일에. 그래서 그쪽이랑 그다음에 지금 유가 뭐 이런 쪽이 좀 변동성이 나올 확률이 높아서 뭐 그런 종목군들 일단 장 초반을 좀 지배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는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그에 맞게끔 시장에 맞게끔 우리가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장사 잘하는 거를 우직하게 모아서 좀 기다릴 것이냐, 그거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 장세 될 것이다. 그래서 테마를 들어가 보면은 역시나 이제 LPG, 원격 진료, 비대면, 정유, 마리화나, 윤활유 뭐 이런 쪽이 지금 매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 개장 전략. 쉬는 게 좋겠습니다. 쉬는 게 좋겠다. 내일 엄청 좋게 안 나오면은 저는 코스피 전망을 왕창 내릴 겁니다. 오, 그래요. 네. 아마 2,700 중반까지도 내일 웬만큼 좋게 안 나오면은 2,700 중반은 아마 선거 전까지 쉽지 않다.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쉽진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내일이라고 하면은 목요일 날 반영되는 그렇죠. 엔비디아 그쵸, 실적인 그쵸. 거죠? 엄청 좋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 기저에는 뭐가 있죠? IT가 못 끌고 갈 것이고요. 엄청 좋지 않으면은 다른 주식도 밸류업이나 이런 쪽은 그 정책주는 그래도 그죠? 예, 그런 좀 괜찮은데 그다음에 뭐 바이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계속 올라가기에는 혼자 10% 끌고 간다? 전체적으로 섹터가 그거는 이제 또 기울기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장의 업사이드를 낮출 생각입니다. 어쨌든 말 세 가지 다 좋게 나오면 달라지는 거고. 알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면 좀 생각을 해보겠지만 아니라면은 테마 장세인데 테마 장세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쉬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창원 본부장님도 좀 신중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코스피가 0.24% 마이너스, 코스닥이 0.34% 마이너스로 스타트 끊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691선이고요.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0.3%, 1%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배터리 LG엔솔도 1.5% 마이너스로 시작하고요. 유일하게 플러스인 거는 이제 CDMO 쪽 삼성바이오로직스 1.9% 상승, 셀트리온 0.7% 상승. 요 종목들만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현대차도 마이너스 1%, KB금융, 신한지주도 0.6% 내외로 마이너스 찍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그나마 좀 나은데요. HD 현대중공업이 2% 플러스, 이외에도 한국전력이 0.2% 플러스, HD 한국조선해양이 2% 정도 플러스입니다. 요렇게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역시나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조선주가 그동안에 눌렸던 거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3.5%, 2%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에코프로, BM에코프로 0.8%, 0.9% 마이너스고요. 알테오젠만 0.1%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외에도 클래시스가 2% 상승, 나머지 종목들은 살짝이지만 플러스 켜고 있고요. 크게 눈에 띄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1%에서 3% 정도 밀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뭐 어제 저희가 뭐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듯이 전반적으로 다 가지는 않고 그 안에서도 좀 희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종목 섹터 있을까요? 일단은
뭐 말씀해주신 그런 종목군들이랑 뭐 처음에 이제 브리핑 해드린 쪽에서의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은 뭐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좀 흐름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것들, 뭐 한빛소프트 이런 쪽이 좀 움직이고 있어서 보면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해리스 관련된 종목군들, 뭐 마리아나나 이런 쪽 좀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 조선 쪽에서는 저는 하나오션이 좀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 다른 조선주들이 갈 때 얘가 못 갔거든요. 네. 근데 다시 이제 추세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좀 이전 상단을 좀 돌파를 하게 됐을 때는 좀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움직임이 나오는지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좀 비슷한 부분이고 오늘 이제 하락하는 종목군들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도대체 이런 애들이 왜 빠지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변압기 쪽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뭐 반도체에서도 좀 쉽지 않은 흐름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 화장품 쪽 좋지 않은데 엘프뷰티가 간밤에 또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을 거고 울타까지 빠지면 화장품 쪽도 약간은 좀 더 세게 조정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권으로 다시 올라온 상황이고 3반은 오늘 100만 원 찍었네요. 100만 원 도달을 했고요. 확실히 이제 뭐 이 금리 인하 쪽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거기서 좀 수급이 돌면은 뭐 CDMO나 이런 쪽 흐름들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일부 리포트 뭐 나온 쪽들도 뭐 나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좀 이슈가 명확하게 있거나 아니면 확실히 좀 장사를 잘하거나 뭐 성장주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바가 황제주에 등극을 했습니다. 100만 원 기록을 했다는 거. 100만 원 찍었어요? 찍었다 내려 잠깐 다시 그래요? 반응한 거예요. 아까 찍었다가 97만. 그렇네요. 100만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자, 하락하는 섹터 아까 반도체 장비 요거는 어제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좀 대량으로 팔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약간 소부장까지도 조금 신중하게 가자라는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나온다고 봐야 될까요? 네. 언더라고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방산 요것도 좀 떨어지고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카이 뭐 이런 종목들 1%에서 0.5% 마이너스 찍고 있습니다. 말씀을 저희가 어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상반기에 올랐었던 방산, 조선, 화장품 뭐 등등 이런 종목들 섹터들 이런 종목들이 하반기 특히나 이제 8월 넘어서 봐서는 한풀 파도가 왔다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네요. 조선이 상승하는 거에 대한 코멘트 추가적으로 좀 들어보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좀 빠졌죠. 네.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반등 아닌가. 그럼 우리 장은 전반적으로 빠진 거에 대해서 살짝 올리고 그리고 오른 거에 대해서 팔고 이런 좀 악질적인 순환매 약간 조선은 네. 저기 환율 있잖아요. 달러 네. 거의 정확하니까 거의 90%를 해지를 해요. 그래서 환율 변동성이 실질적인 이게 연결이 별로 없어요. 센티먼트가 커서 물론 새롭게 받는 거는 나중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지금 받은 거 해지는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미디어트 그 실적에 영향은 별로 없고요. 오히려 파업이라든지 이런 건데 파업이 이번 달 말까지인가요? 뭐 더 갈지 모르지만 많이 빠졌으니까 네. 반등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그나이님께서 2,000원 보내주셨는데요. 한화오션 만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화오션 축하드립니다. 오래 쉬었죠. 오랫동안. 자, 그러면은 뭐 테마나 뭐 다른 거 볼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게임? 게임 정도? 시프트업이 3.5% 상승, NC소프트가 2.2% 상승, 위메이드맥스가 1% 정도 상승. 큰 상승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게임. 근데 넘버가 나오는 주식이 다 오르는 거예요. 시프트업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그러니까 밸류를 안 싸더라도 네. 클래시스도 그렇고 다 보세요. 절대 안 싸거든요. 네. 근데 실적이 나오는 거지. ST팜은 또 다른 거지만 바이넥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실적 안 나오면 안 간다.
아, 그치. 실전 나오면 조금 비싸더라도 그거 간다. 애매한 건 버린다. 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개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오르는 섹터가 조선, 제약, 게임 뭐 요 정도? 예. 그리고 뭐 비대면 진료 요 정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딱히 전달해 드릴 거는 없고 나머지는 거의 다 대부분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내리는 느낌이고 무엇 하나가 크게 뭔가 뺀다는 그런 느낌은 받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굳이 꼽자면 변압기 요 정도인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딱히 진짜 좀 재미없는 장인 것 같습니다. 진짜 움직임이 없는 진짜 전형적인 재미없는 장. 그러니까 수급도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외국인이 78억 팝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어. 네. 움직이지 않고 있어. 내일까지 가는 거지 이렇게. 뭐야 이거 나라 망했어? 뭐야 이거? 나라가 망하면은 그런 말씀 쉽게 하면 안 돼요. 나라가 망하면은 한 200포인트 날아갑니다. 200포인트?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며칠 전에 나라 망했었나 봐요. 그렇지. 아니 우리가 300포인트가 우리 스스로 망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선진 국가가 흔들면 일본 포함해서 우리도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게 반도 국가의 운명인데 우리가 스위스가 아니거든. 알겠습니다. 빗돌이님께서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오늘은 그냥 손가락 빠는 장. 이럴 때는 사실은 제가 속으로는 우리 방송 말고 그냥 저기 그 토마토나 이데일리 이런 데 보면 테마 종목 많이 하니까 거기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거기라고 있겠어요. 근데 지금 거기 가도 없어요. 가보세요. 잠깐 갔다 오는 건데 이해해줄게. 아니. 없어. 지금 여기서 무슨 트레이딩을 해. 어느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릿속에 돌아가는 게 뻔한데 별 수 있냐. 이럴 땐 여러분 정답이 뭔 줄 알아요? 김프로님이 정말 싫어하시겠지만 그냥 여기서 막걸리나 마시면서 비도 오는데 그냥 싫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혼내는 다를 수도 있어. 그래요? 본심은 다를 수도 있어. 김프로님은 동접자 그래도 나오면 어느 정도 면죄부를 좀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나마 하고 있는 건데 한계. 근데 그 정말. 뉴스는 많습니다. 뉴스도 뉴스? 많고 리포트도 많아. 볼만한 게. 네. 근데 주가에 영향이 안 미치거나 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건 어저께 우리가 가야 될 게 못 갔잖아요. 어저께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오를 게 안 오르니까 빠진 거지. 그러니까 오늘 덜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안 좋습니다. 질적으로는. 근데 자 긍정적인 거를 조금 어거지로 어거지로? 뒷추녕이로 찾아볼게요. 이렇게 뭔가 뭐랄까 저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경계감이 있고 신중하게 가자 한번 뚜껑을 열어보자라는 마인드가 있는데도 0.3%밖에 안 빠지는 거면 오히려 기대하는 면이 더 많으니까 좀 빠지는 것도 덜 빠지는 거 아닐까? 그렇구나. 어때요? 우리 들 빠지고 있었어요? 덜 빠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경계심이 있으면 우리나라 이거보다는 미국이 다우가 레코드 하이입니다. 다우는 0.16% 상승. 나스닥이 0.8%고 S&P가 0.3%인데 우리가 지금 그 S&P 비슷하게 하는 거니까 더 빠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나스닥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상반기에 내가 얘기했잖아. 어저께 우리가 올라갈까 못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덜 빠지는 것 뿐이다. 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긴 어제도 덜 올라가긴. 그리고 어저께도 대만도 0.1% 오르고 일본은 1.8% 짜랐잖아요. 그 비교하면 우리가 또 어저께 엄청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 자체가 이게 짓눌렸어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뚜껑 열어보고 세 가지가 다 좋게 나오면은 울분을 이제 딛고 한번 일어나는 거고 세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가 미스가 되면은 아이씨 짜증나는데 계속 이렇게 가나? 이런 고민이 한 번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0.5% 이상 안 빠지기를 오늘은 거꾸로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5% 이상 안 빠지기를 하니까 쭉쭉 빠져서 지금 마이너스 0.5 거의 다 됐습니다. 약속의 9시 15분. 현대차는 약간 안 좋은 뉴스가 비슷하게 나온 게 있었어. 아 그래요? 어떤 거요? 조지아 그 전기차 공장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조지아 공장 그거 저기 환경 그 허가 내준 거 네. 그 재검토한다는 뭐 그런 얘기가 나더라고. 근데 현대차한테 그게 안 좋은 건가? 상관없지 않나? 어차피 비용 들어가는 거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 단기적으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 안 좋은 뉴스도 있고 그래서 뉴스는 몇 가지 있었죠. 주가에는 임팩트는 없지만. 알겠습니다. 보노님도 코멘트를 좀 들어보자면 그래도 나스닥보다는 선방하고
일본. 아니, 나도 억지로 아니, 맞추는 거야. 아니, 거꾸로 줄까? 아, 여기 얘기 좀 들을게요. 일단은 한번 자꾸 어거지 얘기해야지. 만들었네. 부장님 얘기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 우리가 재미없는 거는 네. 우리가 이제 뭐 민간? 가두리 양식장 가두리 양식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뭐 거기에 따른 뭐 부분들이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우리가 지금 거래 대금이 뭐 엄청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 주도했었던 산업군들이 뭐 굉장히 좋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동력에서 힘이 붙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좋은 거를 다 반영을 못 해주고 있다라는 인식이 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돈 있으셔도 뭔가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 겁니다. 근데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제 거에는 오히려 뭐 이러한 것들은 좀 빠졌을 때 좀 잡아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이제 표현한 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다시 만약에 뭐 엔비디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 시장이 많이 바뀌겠지만 네. 그 충격이 저는 그렇게까지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실 마법의 단어가 올라갈 때도 킹 반영이라는 게 있지만 떨어진 거에서도 킹 반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쪽 사실 소부장이나 이런 것도 다 고점 대비했을 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좀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이 시장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관점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좀 재미없어하고 뭘 사야 될지 고민을 할 때 저는 오히려 좀 그 매수 물론 이제 지수 단으로 보면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좀 더 기다리는 게 낫긴 하지만 네. 내가 이제 특정 산업군들 고르고 이 가격대까지 내려온다면 난 매수를 해봐야지라고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있어야지 엔비디아가 좋게 나오면은 뭐 당연히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 될 거니까 분위기가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안 좋게 됐을 때는 분명 영향을 받는 산업군들이 있을 거고 지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라고 했을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군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의 매수를 어디서 할지를 지금 미리 사놓는 게 아니라 살 계획을 좀 세워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재미가 없을 때. 왜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트레이딩을 할 게 없으면 트레이딩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해놓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굳이 시장을 보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죠. 이제는 그럼 돈이 어디로 갈까? 지금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차 조지아 공장이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가 만약에 됐을 때 그 정책 중에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그런 쪽에서 좀 좋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러면 이제 수출주를 조금 제껴놓고 봐야 되나? 뭐 혹은 이렇게 해서 관세적인 관점에서 그러면은 뭐 이미 다 입점이 되어 있고 좀 무난하게 나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뭐 이런 걸로 찾아본다거나 뭐 관세를 포커스로 해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출을 기반으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금리 인하니까 성장주 쪽에서 뭐 기회를 잡아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조금 더 건강한 고민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우리나라 국장 해봐서 아시겠지만 어차피 우리나라는 즐거울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다 막 짜증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안 가요? 막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의 200일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오히려 좀 기회를 해놓으면 나중에 뭐 올라가놓고 이제 뒤늦게 쫓아가서 맨날 물리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 좀 미리 준비하고 뭐 약간 이런 거예요. 뭐 삼바나 이런 것들도 사실 이게 지나고 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거를 미리부터 생각하고 샀었던 사람들은 지금 60만 원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뭐 연말부터 얘기했었던 거니까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지금 남들이야 떨어지든지 말든지 뭐 알 바 없는 거죠. 나는 내 건 수익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남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 분명 턴어라운드의 기조가 나와 있는 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들을 열심히 찾고 그다음에 기회를 포착을 하는 게 뭐 지금 시점에서 뭔 공부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저는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뭐든 찾아내야죠. 네, 억울입니다. 공부를 해야지. 준비를 안 하면은 뭐가 상관없고. 중요한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누구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네. 어제하고 오늘의 자기를 비교해야 되고 내일의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제하고 달리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이제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잠깐 이렇게 재미없을 때는 좀 침착하게
자기를 되돌아보고 내가 나아질 방향이 뭔가. 그럼 절대적인 거가 되는 거죠. 상대적인 게 아니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 오케이. 근데 이제 징징대는 건 아니고 그냥 약간 로지컬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공부한 논리보다 해외에서 일어나거나 혹은 수급으로 인한 그런 결과값이 더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공부하는 게 의미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공부를 했지만 그게 안 먹히는 그 확률이 되게 높아지면서 공부를 왜 하나? 약간 어차피 뭐 저쪽에서 전쟁 터지거나 누가 뭐 한마디 하거나 이러면은 쫙 빠지니까. 그 지금 국장 하지 말자고 지금 이렇게 깔아놓은 저는 말씀드릴게요. 인생 저는 국장만 해요. 잠깐만 깊게 볼게요. 인생 사는데 본인이 노력을 한다고 네.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변수가. 그렇죠. 엑스터널 팩터가. 그렇다고 그렇죠. 인생을 대충 살고 오늘도 어제처럼 늦게 일어나고 오늘도 내일 어저께처럼 술 마시고 이러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다시 자기를 리플렉트하지. 돌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똑같은 거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정비례 해서 내가 공부한 양만큼 서울대를 간다. 이러면 공부하지. 근데 내가 공부 열심히 했어. 나는 약간 좋은 대학 못 갔는데 옆에서 돈 많은 애가 돈을 수급으로 쳐발라서 서울대를 가고 또 누구는 뭐 어디서 이상한 정보를 들어가지고 뭐 명문대를 가고 또 어떤 애는 쟤는 나보다 공부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좋은 데 가고 나는 좋은 데 못 가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 노력을 3을 했다 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30을 하면 되죠. 30을 안 할 거면 그러면 30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5밖에 못하는 능력 때문에 저기 3하고 가는데 우리는 5밖에 못 하기 때문에 30은 내가 도저히 못 해. 그럼 포기할 건가요? 어차피 태어나서 인생인데 어차피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 자세 자체를 그렇죠? 이제는 그래 내가 노력을 더 해야 되는 위치야. 상황이야. 물론 멘토가 있으면 좋겠고 정보가 더 확실하면 좋겠고 3%보다는 6%가 나와서 얘기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뭐 있는데 그런 환경에 대한 변화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를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노력을 30까지 너무 심했나요? 그 남들 3하면은 한 3배 정도는 하겠다는 마음을 계속 갖는 거 유지하는 게 필요하죠. 이게 또 공자 같은 말씀을 해갖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니나 기록해라.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네가 뭐 지각을 하는데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무슨 소리를 하냐. 지각이나 하지 말아라. 징징대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공부만이 살 길입니다. 공부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시 22분 지나가고 있고요. 2,000 종목이 빠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한번 논리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분부터 할까요? 번호님 아니면 김장현 본부장님? 편하시다. 저 급한 건 없고요. 예. 먼저 하실까요? 네, 근데 공부하라는 얘기가 뭐 나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나쁜 건 아니지. 얘기 아니죠. 별로 반응들이 그렇게 좋으신 것 같지는 않아서. 자, 뭐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로봇 쪽에서 참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들이 좀 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저는 대학교 때 농사를 1년 동안 짓게 해가지고 학교에서 교양 수업으로 그래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1년 동안. 네, 그래서 이제 농사를 해서 과실이 안 나오면은 F를 주고 다시 듣기 했거든요. 그래서 재수없는 사람은 3년 동안 농사도 지었는데 교양인데 거짓말. 진짜 네. 학교 앞에 논밭을 따로 꾸려 나갔고 아무튼 그런 그 엔간에서는 잘 안 클 텐데. 재밌었습니다. 네. 웬만하면 그 성실하게만 하면은 좋은 거기서 경험이지. 관리를 해주니까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것 농사가 진짜 쉽지 않구나라는 것 좀 느꼈거든요. 좀 배추도 키워보고 막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로봇이 대신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토마토 같은 거 까는 그 이제 잡아 뜨는 것까지도 로봇이 해줄 정도면 이제 로봇에 대한 이런 흐름들 우리나라 출산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물론 지금 현재에서는 아직까지 로봇주들 분명 실적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과연 이제 로봇주들이 또 그런 기회를 못 찾을까?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저는 로봇을 약간 펫처럼 이렇게 팔짱 끼고 막 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로봇주도 최근에 한번 보피 때문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안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로봇에 대한
좀 산업적인 공부를 해보는 거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어서 이제 간밤에 새벽에 보면서 와 이거 좀 괜찮겠다 해서 골라봤고요. 사실 의외로 우리 생각보다 AI랑 로봇이 저 농업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쓰입니다.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시골 같은 데 가면 유럽이나 이런 데는 미국도 그렇고 땅이 넓은 뭐 소나 양을 어마어마하게 키우잖아요. 근데 그거 다 몇 마리인지 셀려면 사람 진짜 죽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AI 모니터로 아하. 양 하나하나 그거를 움직임을 모습을 다 인식을 해가지고 몇 마리인지 통계를 아. 바로바로 해서 컨트롤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필요하겠네. 네, 예전에 그런 못하던 것도 거를. 그렇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런 거 따는 것도 그 잡초 제거 잡초 제거하는 네. 레이저로 잡초 제거하는 것도 AI 모니터링 카메라로 놓고 잡초 그냥 레이저로 자동으로 그러니까 쏴서. 일단은 뭐 뭘 하려면은 모니터하고 눈으로 인식해야 되잖아요. 인식을 사람보다 확실히 한다는 거가 집중이 되면은 사람이 일일이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는 수고를 많이 덜 하는 거 확실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도 네. 로봇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콜라를 되게 좋아하는데 콜라 좋죠. 제로 콜라. 가격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콜라 가격? 네. 그래요? 콜라, 뭐 김치, 김치. 김치, 커피, 커피 이런 가격. 일상적인 거네. 요 얘기 뭐예요? 결과적으로 인플레.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있다. 인플레.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 좋지 않다. 이제 계속 얘기해왔던 이제 내수가 굉장히 안 좋은 거에다가 수출이 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감이 될 수 있을 거고 요즘엔 막 놀래요. 편의점 가서 몇 개 안 넣었는데 막 3만 원 달라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좀 느끼고 있으신지 좀 이거 또 한번 들고 왔고요. 그다음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또 신문 들고 왔습니다. 실적 금리 쌍끌이 바이오 주도주 부상. 아 끝났네.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보셨죠? 박수 칠 때 떠나라. 근데 K극장. 저게 또 말이 되는 게 신랑 같아. 그 시총의 비중이 11% 넘어가는 순간 저게 딱 나왔거든. 어떤 트래시홀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저항이 될 수도 있는 포인트에 오긴 했지. 그럴 수도 있죠. 논란이 될 수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뭐. 코멘트를 코멘트 해줘야죠. 하라고. 제가요? 네, 명민지 끝났어요? 코멘트 기다리고 했잖아요. 있는데. 끝났다고. 끝이에요 이제. 그럼 웃으면서 얘기하면 어떡해. 물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네.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R&D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장주 쪽으로 만약에 관심도가 쏠리면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것들 결과만 좋으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더 오버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나머지 바이오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 이슈에 따라 조금 뭐 이번에도 유한양행 좀 좋지 않았을 때 훅 빠졌잖아요. 다 같이. 그렇게 좀 연관성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라도 잘 되면 다 같이 붐이 일어날 거고 현재까지로서는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지만 제가 매일 이제 한 두세 개 정도 신문사를 읽거든요. 이런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인간 지표로서 조금 확인은 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도. 그다음에 요거 우리 또 최근에 얘기를 좀 했었던 건데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일단은 항공식품 에너지주, 항공식품 에너지주가 그 원화 강세에 웃는다. 요 얘기인데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수출주는 안 좋다라는 게 기사 내용에 아예 문구가 박혀 있습니다. 수입주가 좋다. 근데 수입주에서도 사실 이제 식음료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갔다 왔잖아요. 수출주 역할도 해주기도 했었고 그래서 큰 의미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나마 좀 영향을 받는 게 저는 이제 항공일 것 같기는 해요. 항공일 것 같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수익성 부분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거는 연말이나 연초 정도는 돼야 좀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일단 옆에는 이제 장기채를 쓸어 담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채로 치면 TLT 같은 거, 뭐 ZRZ, 뭐 TMF 이런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광고 옛날에 했었는데 어쨌든 장기채 관련돼서 한번 우리 광고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쪽으로 관심이 많이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안전자산으로의 이런 수요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저희 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만약에 아직도 뭐 배당주, 채권, 뭐 RP 뭐 이런 것들을 전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꼭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런 쪽에서의 좀 약간의 퍼센테이지를
해놓으시면은 정신 건강에 매우 매우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신문 좀 많이 찢어왔어요. 우리나라 지금 원전이 좀 크게 기대감을 못 받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이 지금 중단할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중단할 위기에 있는 상황이어서 이 원전 쪽이 지금 많이 눌리고 있거든요. 주가가 많이 눌리고 있는데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쪽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아직까지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에서 지금 좀 시비를 걸고 있거든요. 이제 돈 달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의 좀 흐름들이 좋지는 않은데 최근에 풍력이나 미국 쪽에서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주들 보면 상당히 랠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 원전도 빠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로 모아 가신다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이런 멈추는 관련된 이벤트가 있는 것들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이거 좀 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는 올해만 1조 몰려 몸집 커진 미국 기술주 ETF에 돈 뭉치 쏠린다 요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아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ETF에 돈을 담는 거는 특정한 반도체 종목을 우리가 선별하기가 어려워서 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쪽에 계속 돈을 붓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쪽에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그렇죠. 거기에서 돈을 넣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규모가 1조 이상이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한 이슈들을 다 경험을 합니다. 저같이 뭐 하루 왼종일 막 주식 공부하고 막 이렇게 브리핑하고 막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냥 직장 다니시면서 뉴스 그냥 간단하게 보고 오프닝 벨 클로징 벨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각각의 정보들을 다 해석을 해서 결국엔 매수랑 매도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거래 대금으로 찍히고 그게 이제 이 자본금으로 찍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돈이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요즘에 그 뉴스 보시면 대부분이 다 경기 침체 이런 거 막 여기 막 떠들거든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항상 언론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얘기만 할까? 그 이면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아닌 다른 쪽에서 뭔가 긍정적인 부분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근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저는 요거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이 사인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생각 저랑 비슷하시다면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문들 오늘 나왔던 조간 신문에 대한 이야기 좀 살펴봤고요. 아까 그 제약바이오 뭐 저기 좋다고 신문 기사 난 거에 대해서 끝났다고 한 거는 농담이고 왜냐면 사실은 그렇게 나오고 나서 조심을 하자라는 측면인 거죠. 저렇게 나오고 좀 더 갑니다. 가기는 그렇죠. 관성이 있어서 관성이 있으니까. 끝물 느낌이 좀 있어서 그리고 지금은 진짜 딱히 제약바이오 아니면은 딱히 끌어올릴 데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늦게 들어간 만큼 빨리 엑시트 라인만 잘 설정해 놓으면 되죠. 항상 그런 도망갈 공리만 해놓으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시장 한번 보고 다시 한번 김정일 본부장님한테 가볼까요? 코스피가 0.03% 많이 올라왔네. 오, 참 이러니까 내가 국장을 못 끊어. 삼전이 양전. 2697까지 올라와서 0.03% 약보합이고요. 코스닥은 0.6%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전한 게 그래도 꽤 있습니다. 삼성전자 0.1%, LG엔솔 0.6%, 삼바는 살짝 내려간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SDI가 2.4% 올라가고 LG화학도 3% 올라갑니다. 주포들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 오늘은 2차 전지로 한번 놀아보자 하고 조금씩 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1.6% 상승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조금씩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에코프로 BM이 양전했습니다. 0.06% 플러스고요. 삼천댕제약 1% 플러스, 나머지 종목들도 ST팜 2% 플러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은 어떻게 되나요, 보노님? 외국인이 한 200억 정도 코스피에서 좀 팔고 있고 기관이 오늘 600억 정도 삽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의미가 있는 게 네. 저는 좀 롱을 최근에 계속 좀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뭔가 반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사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선물의 수급을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선물이 지금 2조 넘게 누적으로 매수를 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파생에서는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옵션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냥 개인을 완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쪽을 다 청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제 주변에 이제 옵션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한숨을 푹푹 좀 쉬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런 방향성을 굉장히 막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니 선물과 그냥 선물을 전부 다 사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분명 그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와 그래서 이게 소금이 이랬구나 하겠지만 이게 어쨌든 제가 흔적이 남는 게 거래대금이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선물을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선물에서 당기면 우리 예전에 상반기 때 기억나세요? 선물이 항상 먼저 올라서 땡겨주면 기관이랑 금투가 쫓아왔고 그때 현물 외국인 현물이 쫓아오는 그런 패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유사하게 좀 흘러갈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베이시스 차도 원래는 붙여놨다가 다시 1 정도를 계속 벌려놓고 있어요. 이것도 작년 1월, 2월에 좀 나타났었던 좀 일부 흐름이긴 한다. 물론 이게 그 훈련을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훈련을 시킨 다음에 네. 박살내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물 수급 2조는 사실 하루만 해도 나갑니다. 하루만 해도 나갈 수 있는 수급이어서 좀 탄력적이 있어서 뭐 이게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2주 이상 정도 모았다라는 거는 뭔가 한 번은 이렇게 붐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일부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안 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삼성전자 지금 여기서 더 빠지면은 특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꾸 기회를 안 주는 거 보면 약간 그런 부분에서 왜냐 3전이 눌리면 지수는 꺾여져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1% 2%는 상당히 주는 심리적인 타격이 커요. 근데 그렇게 안아주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뭔가 한 번 정도는 스타트를 끊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도 한번 볼까요? 오늘은 어떤 인사이트를 좀 주시겠습니까? 리포트하고 기사 나온 것 좀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기사 리포트 나온 거 볼까요? 일단은 잠시만요. 너무 빨리 따라오지 마세요. 요거 잠깐 요거 볼까요? 예, 봅시다. 네. 어제 나온 건데요. 신영증권에서 해리스 트럼프 지겹나요? 지겨우면 안 드셔야 되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선거인단이 500 명인데 선거인단 수를 확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뭐 지지율하고 선거인단 수 확보하는 거하고 불일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아요? 알죠.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투표한다 그래서 이게 그 선거인단 제도기 때문에 결과값이 좀 미슬리딩해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정확히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2016년에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최근에만 해도 두 번씩이나 그렇게 미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선거인 불일치가 되는 게 이번에도 나오게 되면은 지금 해리스가 앞서 나간 게 지지율로 나오고 있지만은 실제 선거인단 득표로 해가지고 부족한 걸 메우는 거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윙 스테이트 얘기를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 조사하면 선거인단에 538명인데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누가 얼마 부족하냐? 해리스가 45명이 부족하고 트럼프가 51명이 부족합니다. 물론 해리스가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스윙 스테이트 7개 중에서 4곳은 해리스고 3곳은 트럼프예요. 막상막한 거예요. 그래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선거할 때까지는 증시가 변동성이 계속 있을 거다라는 게 이분의 얘기이고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532명이 아니고 538명인데 죄송합니다. 538명 중 270명 이렇게 부족하다는 얘기고 배팅 사이트가 한 6, 7군데가 있어요. 배팅 사이트에서는 누구를 당선된다고? 지지율이 아니고 그건 누가 당선된다고 보고 있냐면은 제일 최근에 나온 거는 배팅 사이트 평균은
49.8%로서 이게 누굴까요? 49.8에 48.8, 1%포인트. 네. 여기 앞에 있는 게 누굴까요? 해리스.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예요. 네, 베팅 사이트는 트럼프를 더 약간이나마 우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7군데가 폴링 되는데 그 중에서 해리스가 우세하다고 본 베팅 사이트는 2군데. 그러니까 5대 2죠. 베팅 사이트로 보면은 그 평균을 하니까 49.8 대 48.8. 근데 중요한 건 어느 누구도 과반수는 아니죠. 그렇죠.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TV 토론이 다음 달 9월 10일 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TV 토론 보통 2번 하거든요. 2번 또는 3번 한 적도 있어요. 예전에. 근데 이번에도 원래 2번 하려고 했는데 바이든이 하고 빠졌잖아요. 그럼 해리스하고는 한 번밖에 안 하고 끝내느냐?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서로 하나 붙고 싶고 그래서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9월 10일 날 하고 나서 언제 또 그거를 만회하는 게 있는가도 여전히 변수가 계속 남는다는 거예요. 부통령 간에도 또 토론한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건 뭐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TV 토론이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아직 50% 넘은 게 없고 그런 베팅 사이트의 다른 뷰를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한 군데에 베팅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변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데 가장 베스트는 하원과 상원이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하원과 상원이 스플릿되는 게 가장 좋아요. 차선이에요. 4차선. 그래서 지금 상원은 이제 민주당이 좀 앞서 있고 하원이 어디야 우리 공화당인데 네. 지금 상태로 가면은 어느 누가 되더라도 의회가 갈라질 가능성이 높고 의회가 갈라지는 거는 사실은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더라도 의회가 갈라지면은 트럼프 마음대로 뭐 세금 이런 거 그걸 건드릴 수가 없는 시간적인 제약과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시장에 좋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선거 이전까지는 만만치 않은 내켓넥이 될 것이고 그래서 장에는 도움이 썩 될 것 같지는 않고 선거가 막판에서 결정이 될 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장이 좀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분의 얘기입니다. 네. 여기고요. 하나 더 리포트 말씀드리면 뭐썩 좋은 건 아닌데 TP 23만 원 하향 조정 HBM 수요 축소 조짐과 영향 분석이라는 조금 다소 좀 별로 좋지 않은 분석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제목 뭐냐고요?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뭐 이분은 앞에 내용은 다 보시고요. HBM 수요가 왜 축소 조짐이 있는지는 뭐 간단히 말씀드릴 때 우리 그 블랙웰이 들어가는 B100, B200보다 B200A로 가고 있는데 B200A가 B100보다는 그 메모리 용량이 더 작습니다. 그런 인해서 하퍼 시리즈 대비했을 때 원래 블랙웰로 갔을 때 메모리가 141에서 192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당분간은 142에서 144로 메모리가 안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센티는 안 좋은 거다. 단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주가에 반영이 이미 됐을 수도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메모리 수요가 둔화 우려가 주가의 모멘텀에서는 분명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은 원래 실적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보수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4분기 이익도 6조 8천, 7조 8천 해가지고 다른 데보다 한 몇천억 이상 낮거든요. 내년 실적도 27조니까 내년 실적 27조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 정도의 이익이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북밸류를 2배 정도로 해가지고 23만 원 정도가 맥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삼성전자가 뭐 HBM 어떻게 하든 뭐 하든 간에 얘네들의 프로덕트 믹스가 좋기 때문에 실적이 그래도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말 해준 거지. 그 다음에 어차피 금리 인하를 하면은 소프트 랜딩이 되면은 결국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데 이게 다 가정의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을 하더라도 왜 목표 주가를 낮게 잡았는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4, 4분기하고 올해 1, 4분기에 이분 말대로 만약에 이익이 그때가 고점이라 그러면은 주가는 아마 9월, 10월이 고점일 것이고 그때 한번 그 선진국 금리나 소프트 랜딩 효과 그 실적 선거와 함께 한번 올라가면은 올라갈 수 있다고는 보는 것 같은데 그 업사이드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컨센서스보다는 많이 보수적으로 본 리포트가 있어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네. 가지가 오늘 말씀드리는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증권에서 저거 원래 얼마에서 내린 거예요? 25만 원인가? 25에서 잘 모르겠고. 23으로. 그래 하나 더. 마이크론이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네. 미국도 2.5% 빠졌지만 반도체가 금요일에 빠진 거 말고 마이크론 오늘 많이 빠진 거는 니드 햄이라고 햄을 좋아하나? 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야?
이름이 희한하죠. 뭐예요, 저게? 증권회사 이름. 아, 내가 니드 햄이라 해서 햄을 니드 필요한다. 음, 햄이 니드 많이 햄. 필요한 사람인가 봐. 안 웃네. 니드 햄이 목표 주가를 살짝 낮췄어요. 네.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응. 근데 이 말이 조금 찝찝해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잠깐. 가을에 출하량이 정체될 것이다. 그런데 삼성이건 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이 좋다는 게 출하량이 엄청 증가돼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네. 가격이 올라가서 그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특별한 건지는 요것만 문구만 봐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센트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론도 목표 주가가 150에서 140달러로 내려갔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리포트들과 뉴스를 좀 잘 살펴봤는데 광고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쓴 안경 그리고 보노님이 가지고 계신 안경이 이 라피스 센시블레. 보노님 한번 비춰주세요. 라피스 센시블레라는 안경입니다. 클릭컷 T 가벼운 클립온 선글라스랑 안경 2+1 2in1 2in1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안경을 썼다가 여기 이렇게 따로 있는 요 가벼운 렌즈를 딱 부착하면은 바로 선글라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원래 22만 원인데 3% 할인가 53% 할인. 피디님 영웅본색 노래 있으면 한번 틀어주세요. 네. 그래서 53% 할인해서 98,000원에 저희가 특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멋과 실용성 둘 다 잡은 2in1 이 선글라스 라피스 센시블레. 링크 올라가니까요.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원래 안경이 되게 무거운데 티타늄 소재를 활용해 가지고 24g, 22g 미친 듯한 가벼운 그리고 자외선 차단율 99.99% 평광 렌즈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일반 안경 그리고 클립 착용 시 선글라스. 선글라스. 영웅본색 같죠? 윙 때롱랭 때누동당당 와이호잉 다 영웅본색처럼 이런 2in1 라피스 센시블레 이름을 잘 링크를. 줬어. 이름을. 라피스 센시블레 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자 리뷰 써보신 리뷰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가요. 저는 정말 좋습니다. 자 리뷰 하나씩. 보노님? 이거 빨리 줘요. 나 놀러 가게. 다 팔려야 주지. 다 안 팔면 안 팔릴 주는 거야? 때까지 못 주지 어떻게? 이게 그 빨리 안에서만 사줘요. 쓰니까 되게 편하고 좋긴 한데 편하고 햇빛을 빨리 한번 맞아봐야 또 이걸 또 그렇지. 하는데 이 광고주님 하나 빨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리얼 필드에 나가서 느껴봐야지. 실내에서만 써서는 그거 아쉬움은 있죠. 그리고 두 가지 색깔 있습니다. 제가 한 게 골드고요. 이게 골드예요. 내 건 뭐지? 그 두 분이 블랙. 이게 블랙이야? 요게 골드입니다. 요 골드. 지금 나오는 게 화면에 나오는 게 골드고 두 분은 완전 블랙. 저는 개인적으로 골드는 조금 약간 튀고 싶다. 그치. 조금 스페셜함. 네. 요런 거는 괜찮은 것 같고 요 블랙은 안경 태도 블랙이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무난한 좀 멋있게 블랙도 완전 하이글로시가 아니라 약간 그 무광 블랙 무광 비슷한 블랙. 느낌이어가지고 멋있어요. 되게. 그래서 블랙하고 골드. 골드 괜찮을 것 같네. 요거 그냥 안경. 젊으신 분들은 골드도 이게 다. 안경. 자. 근데 안경 쓰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가벼워요. 근데 안경 안 쓰는 사람이 쓰기에는 원래 선글라스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뭐 뿌리라고 하는 거니까 음. 이 정도는 뭐. 근데 안 떨어져. 근데 진짜 스파이더맨 나오는 그 스파이더맨? 이렇게 닥터 뒤에, 옥토퍼스? 예, 옥토퍼스 많이 문어 닮아요. 박사. 상당히 닮았는데요. 머리도 뒤에 길어가지고 더 뭔가 약간 홍콩 사람 같네. 니하오, 니하오. 这是反射是啥呀? 갑자기 왜? 오케이. 자 광고 끝. 자 그러면 시장 마지막으로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광고를 이제 너무 많이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면 안 합니다. 하세요. 다 팔리면 안 해요. 아니 어차피 사면 안 해. 약간 마트 같은 거예요. 어차피 나가서 살 거잖아. 어차피 살 거면
우리가 좋은 제품 가지고 오는 거를 사면 서로 좋죠. 상부상조. 네, 상부상조. 아야 뭐 이상한 거 가지고 와서 저희가 강매하면 나쁜 놈이지만 너무 좋은 제품 가져와서 같이 좋자 그러는 건데 다만 비용이 조금 들 뿐이죠.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장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코스피가 0.17%, 0.14% 마이너스, 코스닥은 0.42% 마이너스. 아까와 시장의 변화가 있나요, 번호님? 네, 뭐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이제 소프트웨어가 좀 올라가네. 센즈랩이 상한가. 근데 아무리 봐도 알지. 2차 전지 수상합니다. 왜요? 오늘도 보면은 삼성 SDI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솔은 이미 하단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 라인만 진짜 잘 지지해서 안착만 해주면 좀 한번 추세가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안 움직이다 이제 좀씩 은근슬쩍 이거 생각보다 여기서 여기까지 좀 높아요. 벌써 10% 넘게 올랐어요. 약간 이렇게 좀 턴하는 거. SK 이노베이션까지 좀 이렇게 턴하는 거 보면은 약간 여기가 뭔가 성장주 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바닥권에서 빈집 처리를 하려나 약간 요런 생각 약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하지만 항상 들어가실 때는 좀 조심하셔서 잘 대응 전략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종목군들이 변압기나 이런 것들 많이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좀 특이한 점은 오늘 이제 지주들도 많이 빠져요. 왜냐면 최근에 좀 강하게 들어왔었고 좀 아직 배당 그것도 아닌데 좀 그런 부분에서 이거 배당주까지 판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있고, 그다음에 확실히 좀 이런 울타가 진짜 뒤집어지지 않으면 화장품 쪽도 많이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왜냐면 실리콘투 같은 게 사실 리포트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하는데 이게 추세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깨지 않던 선을 깨고 무너지는 상황에서 울타까지 만약에 안 좋으면은 요거 이평선 테스트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좀 더 추가적으로 하방 나오는 것들이 좀 더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움직이는 애들은 비슷합니다. 뭐 오전부터 사실 올라가고 있는 상위 종목군들 거의 변화가 없어서 지금 이 안에서 유동성이 있는 쪽 안에서 열심히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압기는 제가 분명 고수의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추세적으로 한번 끝나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요거 당연히 흔들기 들어갑니다. 흔들기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영역은 추세가 없잖아요. 제가 추세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위아래 등락폭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거지 이거 뭐 매매 별로 안 해보신 분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태입니다. 요거는 거듭 강조, 이게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서 내가 변압기에서 수익을 본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구간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추세가 명확하게 잡혀 있을 때 봐야 되는 거고, 이건 뭐 이전에도 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변압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변압기랑 화장품 관련해서 비에리 안님께서 동묘형 의견도 듣고 싶어요. 변압기 섹터 좋게 보시던데 전략 좀 짜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저가 매수가 맞고요. 저는 퓨어 반도체 주식보다는 변압기를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슈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고수 영역에 들어간 거 맞아요. 자신 없으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장 자체를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모레 2,700이 못 가면은 만약에 내일 모레 안 올 것 같아요. 뭐가 안 올 것 같아요? 2,700이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끼까야 맥스 잡았자 2,700 중반밖에 못 갈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기적인 게 말고 한 6개월을 본다면 선거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오퍼튜니티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을지는 또 다른 고민인데 어쨌든 간에 좀 길게 보면은 6개월에서 9개월 보면 저는 한 번, 두 번 정도 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보면은 그냥 2,850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아직은 보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내일 모레 크게 안 가면은 그럼 2,700 안착 요원해졌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는 수출, 그게 왜 그러냐? 아까 그 엔비디아도 있고 환율도 있고 다른 게 다 복합적이 되기 때문에 그 화장품하고 변압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단기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거고, 그러면 가장 그 환율하고 금리 인하 어쩌고저쩌고 그 속도랑 무관한 거는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가는 게 제약바이오하고 금융섹터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리스크는 있어요. 왜냐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냐 저거 11% 비중 되니까 이게 12%까지는 가겠지만 13% 넘어가려면 이게 또 저항이 있거든요. 여기서 한 5%, 10%도 가면 저항이 있을 겁니다. 제약바이오도.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기 뭐 그 기업 밸류가 다 좋긴 한데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대출 규제를 시키거든요. 정부가.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실제는 금리 인하가 되면은 그 예대 마진이 남아갖고 사실은 돈을 더 버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예대 마진이 남는데 대출이 많이 되고 해야지. 마진이 금리가 내려가니까 대출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갖고 은행이 좋다는 거가 기업 밸류 말고 다른 거 그건데 네. 그거를 만약에 대출을 억제를 시키면은 그 효과가 늦게 올 수 있거든요. Q 효과가.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가다가 좀 뭐 정체가 될 수 있어요. 뭐 KB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리스크가 제약바이오하고 금융도 없지 않습니다. 주가가 더 가면 그 없지 않은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서 종합하면은 제가 원래 잡았던 2,790 목표로 했던 시장 자체에 대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뭐 10% 5% 아주 간단히 쉽지 않다.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2,800을 가는 거는 일단 확실히 요원해졌다라고 일단 보는 건데 일단 마지막 보루로 내일 모레 엄청나게 300, 330 그다음에 넘버 오브 디벨로퍼 다 달라서 제 목표를 안 바꾸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일은 볼 수가 없어요. 가시적인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슬슬 가야겠죠? 가야겠죠. 네, 55분 지나가고 있어서 56분입니다. 뒤에 오는 아침엔 투자팀에서의 투자 아이디어도 잘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재미없습니다. 저도 이제 뭐 매매를 하는 입장으로서 재미없습니다. 뭐 팔았어? 뭐 팔았어요? 어제? 아니 나 어제 팔라 그랬는데 이렇게 뭘 팔았는데? 에? 뭐 팔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약간 고민은 그거예요. 시간이 다 지나서 길게는 얘기 못 하고 간단해. 팔자니 오를 것 같고 그래서 아깝고 가만히 있자니 오늘처럼 이렇게 또 밀리는 종목이 있고 그치. 이러니까 죽을 맛이지. 그럴 때 그냥 파세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팔았어야 돼요. 어제 팔았어야 그럴 땐 파는 게 되는데 맞습니다. 어제 조금 뭐 딴 거 하느라 의사결정이 늦었어요. 그럴 근데 수 있지. 의사결정이 늦었다 보니까 후에 나 스스로 정당하는 거 뭐냐면 아이 그래 뭐 이것도 못 판 것도 팔자인데 내일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아니 좋겠지. 그거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뭐 하느라 늦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어제가 그러다가 스텝 꼬여가지고 다음 거 들어간 거 물려서 박살나면은 그러니까. 계좌 녹는 거 순식간에 이미 벌써 네. 한 종목이 그거 만회하려고 갑자기 서두르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 오늘 팔아. 원래 그런 생각 드실 때 오늘 아쉬움이 딱 날 것 같을 때 무조건 팔아야 돼요. 맞아. 팔고 나서 이게 옆에 지고 있을 때는 아쉬워서 못 주고 싶고 이게 계륵 같은 건데 근데 이제 줘버리고 나면은 또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지. 네,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저도 매매할 때 그런 생각 들면 전 그냥 바로 팔아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누적치가 그렇게 했을 땐 좋았던 기억보다는 안 좋았었던 기억이 거의 9할 이상으로 높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냥 바로 그 과거의 그 망각의 뭐 한번 좋았던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바로 그냥 파는 게 동감해. 원래 사랑은 뭐냐면은 가장 좋았을 때 피크 시점하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하냐가 중요하거든. 그거를 빨리 결단 내리는 거 건강에 좋아. 그 0.5% 더 먹으려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이따가 2시 반이 약속이 2시 반이니까 입에 붙었네. 3시 20분에 저희는 클로징벨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저도 열심히 또 현명한 전략 내려서 좀 웃는 얼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결정 내리시고요.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 이따가 웃는 얼굴로 마감 시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